볼게요. 그러면 혹시 아까 풀었던 프린트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있으면 지금 해도 되는데 방금 풀었던 프린트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없으니까 그거 6번 애들 질문 많이 하는데 6번에 그 M1 대 M2가 F1 대 F2랑 같다라는 선지 있잖아요. 6번의 기억. 이게 F1하고 F2는 무조건 1대1이라서 질량의 비가 F1 대 F2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F1과 F2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항상 1대1이야. 질량과 힘이 비례하는 건 맞는데 그 비례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틀려. 그걸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반. 그거 말고는 몇 개 있긴 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그걸 물어봐서 그것만 짚어주는 걸로. 오늘 그 판서 쓸 게 많아가지고 우선 책은 저번에 한쪽 다 봤죠? 160페이지까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기 있는 문제를 이제 풀려면요 또 다른 개념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다 노트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문제 풀 때 그 노트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적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트 하나 만들려고 한 게 그 이유거든요. 저번에 했던 그 노트 있죠? 거기다 이제 필기를 좀 합시다. 오늘 좀 많아요. 필기할 게. 한 2바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바닥. 그리고 아까 좀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책은 뭐 거의 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책은 오늘 거의 안 볼 거예요. 책은 아예 안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책은 덮어도 돼요. 프린트랑 프린트 2개 줬죠? 그치? 그래서 공 프린트랑 문제 프린트랑 노트랑 이렇게 3개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서로 할게요. 자, 공 프린트는 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이제 저번에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가속도에 얘기했었고 뭐 속력, 속도 이런 것들 다 정의를 잡았던 거 기억나지? 그거 이제 연장선이야. 이제는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등속 운동부터 우리 시작해 봅시다. 등속 운동. 중학교 때는 등속 운동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등속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다 같은 말. 자, 이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뭐를 뜻하냐? 우리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른다.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불러요.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럼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속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럼 속력 변화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 속력의 변화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지? 가속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가속도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 했지? 한 글자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이거는 물체가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등속운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 물체는 힘을 받지 않는다. 즉 힘이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습할 때 완자 앞에 그래프를 좀 봤잖아요. 그치? 여기서도 다시 그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 등소운동의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들어갈게. 중요해요. 자, 우리 등소운동에서 VT 그래프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우리가 볼 건데,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V 값이 어떠냐 일정합니다. 그쵸? 이렇게 V 값이 일정해요. 시간에 따라서 V 값이 달라지지 않아. 고정이야, 고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치? 그럼 이때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의미하는 게 있었다?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게? 이 면적. 우리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그 시간 동안에 뭐를 뜻한다? 이동? 거리를 뜻했죠. 그치? 이동거리 기억나죠? S라고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VT 그래프가 있었다. 그럼 그 그래프의 밑넓이는 S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온 공식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S는 VT. 그쵸? 이거 우리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거속시라고 하잖아. 그쵸? 이제 S는 VT라는 요식 다시 쓸 거고, 그래프도 다시 쓸 거니까 잘 봐주세요. 오케이? S는 VT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등소 운동에 대해서 배웠으면 우리 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등가 속도 운동. 자, 등가 속도 운동은요, 뭐가 일정하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 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등가 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자, 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가속도의 원인이 아까 힘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죠. 물체에 가한 힘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 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 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힘이 일정하다 이런 뜻과 같다고요. 자, 이 등가 속도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뭐가 있었지? 힘이 일정한 운동, 등가 속도 운동 가장 유명한 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뭡니까? 자, 유, 약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하고 또 힘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자,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럼 이 가속도 얼마라고 우리가 얘기했냐? 9.8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물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변하냐? 9.8m/s씩 변한다.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9.8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배웠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배웠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통적인 이 상수값이라고 해서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G값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가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쓰고 갑시다. 그래서 자연낙하 운동의 이제 가속도 G값 이렇게 쓸 거예요. 얘가 9.8이라고 하지만 문제에선 10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보통 이제 G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G. 그 다음에 이제 자연낙하 운동에서 힘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이때 힘이 바로 뭐냐? 이때 힘이 바로 중력이죠. 중력. 그치? 자연낙하 운동에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지. 그럼 이제 중력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기억납니까?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서 우리가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mg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 즉 자연낙하 운동에서도 역시 뭐가 중요하냐? 그래프가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그래프를 이렇게 똑같이 그려봅시다. 아까처럼. 그럼 이거는 조금 숫자를 넣어서 구체화시켜서 해볼게. 자, 얘 1초. 그럼 1초의 속력이 얼마가 돼요? 우리 아까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 9.8씩 빨라진다고 했잖아. 이제 9.8이라는 걸 우리가 치환해서 G라고 그냥 하자고요. 그럼 이거 1초에 속력이 얼마가 됐다? 1G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2초가 되면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2G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어때? 계속해서 증가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렇게 정비례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정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1초에 이렇게 1G만큼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2초에 이렇게 2G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초에 이렇게 3G만큼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T초가 되잖아? 그럼 T초가 됐을 때 그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초일 때 1G, 2초일 때 2G, 3초일 때 3G니까 그치? T초일 때는 얼마야? 여기다가 T를 하면 TG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VT 그래프예요. 안 쓰네. VT 그래프.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식이 하나가 나와요. 첫 번째 엄청 중요한 식 바로 뭐다? 자연학과에서 T초 후의 속력을 구하는 우리 엄청 중요한 식 하나가 나와. 이 자연학과에서 보니까 T초 후의 속력을 구해라. 그치? 이 T초 후의 속력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근데 이 T초 후의 속력을 구이라고 한다면 T초 후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 TG 값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보통 가속도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를 바꿔서 V는 GT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T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니? 그러면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시간을 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말했듯이 아까도 시간과 속력이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지. 어차피 상수는 고정이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덩달아 커지는 걸 확인했잖아. 시간과 속력은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VT 그래프가 나왔네. 자, VT 그래프가 나왔으면 아까 이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이동거리라고 얘기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자, VT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이때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겠냐? 이 민날비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이동거리를 뜻하겠죠. 그치? 자, T초 동안의 이동거리. 근데 이거는 보통 뭐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도 하냐? 낙하거리 또는 낙하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S라는 표현 대신 높이 하이트에 앞글자를 써서 H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H값. 그럼 여기 X축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GT 이렇게 돼요. X축은 T가 되고 Y축은 GT가 된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T초 동안의 낙하 거리에 대한 그 두 번째 공식이 또 나와. T초 후의 속력이 V는 GT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T초 동안의 낙하거리에 대한 식은 어떻게 우리가 쓰냐? H는 이라고 이제 쓸 거고 H는 그리고 X축이 T고 Y축이 GT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삼각형이지? 그럼 2분의 1 곱해지겠죠? 그쵸? 계산하면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아주 중요한 식 하나가 나와요. 그럼 얘도 봐라. 어떤 느낌이지? 자, 시간이 흘러. 자, 시간이 흐르는데 2분의 1하고 G는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 없는 값이죠. 그치?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변하겠어? H 값이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이 시간에 따라서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뭐에 비례하는 것 같아? 시간에? 제곱에 비례하죠. 그치?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까는 시간과 속력이 그대로 비례 관계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에 제곱이 붙었지. 그쵸? 시간의 제곱과 거리가 비례 관계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 시간의 제곱과 거리가 비례 관계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의 제곱과 거리가 비례한다.
제곱과 거리가 비례한다. 시간의 제곱과 거리가 비례한다. 그럼 얘를 좀 정리할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위에다가 정리할게. 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를 시간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밑에를 속력으로 잡고 그다음 그 밑에를 거리라고 잡고 그 밑에를 가속도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가속도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오냐? 속력의 변화라는 말로도 나와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럼 이제 속력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1초일 때 속력을 1v, 1초일 때 거리를 1h, 그 다음에 1초일 때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상수 g 이렇게 나올게. 그럼 이제 1초일 때 1v였잖아. 그쵸? 그럼 2초일 때는 이제 몇 v겠냐? 아까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속력도 덩달아 어떻게 된다고 했지? 커진다며. 그래서 우리 시간과 속력은 비례라고 아까 말했죠? 그쵸?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이러면 1v, 2v, 3v, 4v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예요. 거리가 좀 중요해.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시간에 뭐에 비례해? 제곱이었죠. 그치? 시간이 2초야. 그럼 이거의 제곱은 4잖아. 근데 우리 여기에 4배를 해줘야 돼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개념이 2초일 때는 4h로 가야 돼. 2h가 아니고. 예전에 운동에너지에서 이런 거 많이 했을걸요? 2분의 1 mv제곱. 이게 운동에너지. 그래서 뭐 질량이 2배가 됐을 때 운동에너지 2배 됐는데 속력이 2배 되면 운동에너지는 제곱이니까 4배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걸? 비슷한 개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제곱을 쳐야 돼요. 그럼 얘도 3초라고 했으니까 얘 9h 이렇게 쳐줘야 돼요. 제곱으로. 그 다음에 이제 4초라고 했으면 얘 몇 h? 16h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을 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치? 안 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G죠. 그죠? G. 그러니까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잘 봐. 자, 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6h가 됐대. 자, 이동 거리가 이제 36h가 됐대. 그때 시간은 몇 초고 속력은 몇 v이고 가속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을 채우래. 그럼 이제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몇 초 들어가야 되고 속력이 몇 v 들어가야 되고 가속도가 이제 몇 g 들어가야 되는지. 자, 여기 시간부터 봅시다. 자, 민준짱 이거 몇 초일까요? 그쵸? 6초죠. 그치? 이걸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보이죠 이제? 그치? 이걸 루트를 씌우니까 얘가 나와 6초. 그치?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 응? 그럼 이제 시간이 6초 됐어. 그럼 이제 속력은 몇 V가 돼야 돼요? 그치? 6V 돼야 되죠. 그쵸? 시간과 속력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속력 변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가속도 G 값으로 나와야 되지. 그치?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봐요. 자, 어떤 물체의 거리의 비가 1대 4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의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일까? 어떤 물체가 이제 낙하하는데 낙하거리의 비가 1대 4래. 그럼 이 물체가 걸린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일까요? 거리가 1대 4야. 그럼 얘는 뭐야?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지. 그럼 시간은 몇 대 몇이야? 그래, 1대 2. 이거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럼 시간의 비가 나오면 자동으로 모두 나온다? 속력의 비도 같이 나온다고. 얘랑 얘는 같은 개념이니까 속력의 비도
이겠구나. 나 이거 약간 어려운데? 어려우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리의 비가 이렇게 나오잖아? 거리의 비다가 루트를 씌우면 시간의 비가 돼요. 그래서 거리의 비가 있으면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시간의 비가 되죠. 그래서 거리의 비가 1대4다.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1대2니까 그치? 그게 그대로 시간의 비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의 비에 루트를 씌우면 걔가 시간의 비가 된다. 그럼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제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1H 하나 자 9H야. 그러면 얘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겠냐? 한 물체는 1H만큼의 높이에 있고 또 다른 물체는 9H만큼의 높이에 있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의 비는 몇 대 몇이겠니?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이거 거리의 비가 1대 9면 거기다 뭘 씌워라? 루트 씌워라. 루트. 그러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뭐가 나온다? 시간이 나온다. 그럼 얘가 1t라고 잡았으면 얘는 몇 t가 나오냐? 3t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면에 도달했을 때 또는 이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겠어? 시간에 비례하는 게 속력이니까 얘가 1V로 지면에 빵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3V로 지면에 빵 떨어지겠지. 그치?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의 비도 1대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내가 이거 옆에다가 쓸게요. 밑에 이렇게 줄로 쓸게. 정리해서 이거 거리의 비가 1대 9였다. 그러면 시간의 비는 아까 말했지? 루트 거리라고? 얘가 시간의 비가 되니까 1대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속력 변화 둘이 차이 있다 없다? 없지. 1대 1로 차이 없다. 그리고 지면에 도달 직전 속력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얘 1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리 1대 9, 루트 씌우면 시간 1대 3, 속력 변화 1대 1. 그러면 우리 밑에 지면에 도달 지도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니까 그대로 1대 3. 천천히 하세요. 시간 줄게, 시간. 여기다가 선 하나만 늘려서 같은 높이 질량만 크게 이렇게 바꿔서 요거 하나만 더 그릴게. 그럼 우리 여기에 들어갈 말 채워볼까요? 쓸 시간도 줄 겸 저기 들어갈 말 써보자. 아 내가 안 썼다. 질량. 이제 질량을 여기다 넣어줄게. 자, 1kg짜리 질량인데 얘 10kg짜리 질량이래. 오케이? 그럼 이제 저 옆에다가 들어갈 숫자값 채워 넣어보자. 천천히 해요. 천천히. 거의 다 쓴 거야, 그치? 안 쓰고 있지? 썼다고? 내가 눈에 안 좋아서.
목을 움직이는 거. 이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려운데 거의 다 썼죠? 이제 쓰는 건 다 썼지? 우리 그거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 자연학과에서 세부수라고 깃털을 떨어뜨리잖아? 그때 어떻게 떨어진다고 배웠어? 일단 자연학과라는 말을 쓴다는 건 얘들아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게 대전제로 깔려있어. 그럼 공기저항이 없을 때 세부술과 깃털은 어떻게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지죠. 그치? 걔네 둘 다 어때? 일주일에 9.8씩 똑같이 성격이 빨라지잖아. 그럼 우리 1kg짜리랑 10kg짜리가 있어. 그럼 얘네들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똑같은 운동을 해요. 똑같은 운동. 알겠죠? 여기 들어갈 답은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우리 똑같이 그냥 쓰면 돼. 알겠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똑같이 9, 3, 1, 3 그냥 똑같은 답 그대로 복붙하면 돼요. 복붙.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죠. 우리 이렇게 1kg짜리, 10kg짜리 질량이 달라졌잖아? 질량이 달라져도 질량은 자유낙하에서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아주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쓰고 갈게. 자유낙하에서 질량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kg짜리랑 10kg짜리를 보니까 차이가 없다고. 질량이 10배 늘어나 봤자 똑같다 이거지. 그쵸? 질량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자연학과에서 지금 보니까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결국 뭐야? 높이죠. 그치? 우리 계속 어때? 시간을, 거리를 가지고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뭘 봐야 돼? 높이를 그냥 보면 돼요. 알겠죠? 질량이 이렇게 달라도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떨어지는 시간 무조건 어때? 똑같아요. 오케이? 질량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못 주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질량은 뭐 타러 쓰냐? 질량은 이럴 때 딱 쓸 수 있죠. 질량이 뭐에 또 영향을 주지? 힘에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중력. 중력의 크기를 문제에서 물어봐요. 중력의 크기. 우리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무게라고 부르잖아. 그치? 중력의 크기, 무게 이걸 물어본다고. 오케이? 중력의 크기, 무게 이걸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그때 뭘 쓰면 돼? 질량을 쓰는 거지. 아까 중력 어떻게 구한다고 알려줬어? mg 값이라고 아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질량과 중력은 비례니까 질량이 1대 10이면 중력도 얼마나? 1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을 우리가 쓸 때는 오로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다른 데 질량 쓸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알겠죠?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예시 더 보고 갈게. 하나하나 내가
됐나 보려고. 자, 여기에 이렇게 1kg짜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100kg짜리가 있어. 이렇게 예쁘게 안 지워지네. 자, 그리고 하나는 1H, 하나는 4H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자, 하나는 1kg짜리, 하나는 100kg짜리. 근데 하나는 1H에 있고 하나는 4H에 있어. 그럼 질량은 우리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떨어지는 시간을 볼 때 그냥 오로지 뭐만 보면 돼? 높이만 보면 된다고. 높이가 1대4 이렇게 나와 있지? 그냥 떨어지는 시간은 뭐야? 이거의 루트. 그러니까 이거 1t 걸리고 이거 얼마? 2t 걸린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알겠죠? 1t, 2t 이게 다예요. 그럼 1kg하고 100kg는 무슨 차이다? 중력의 차이야. 중력의 차이. 아, 중력이 몇 배 차이 나는구나? 100배 차이 나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자유낙타 프린트 풀 건데 그 프린트에 있는 8번 풀어주세요. 8번. 다른 사람 그 13번 풀면 돼요. 13번. 8번 했으면 13번. 13번 많이 어려워요. 일단 제가 8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보면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수평방향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질량 m짜리랑 2m짜리 물체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대. 아, 질량이 다르구나. 그쵸? m하고 2m이구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질량은 어때?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일단 질량은 이제 뭐냐? 배제하고 뭐를 봐야 된다고 했죠?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건 높이다. 높이가 지금 둘 다 어때? h로 똑같죠? 그러면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치? 둘 다 시간의 비가 1대1이겠구나. 그쵸? 이게 일단 보여야죠. 거리가 1대1이니까.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질문했을 것 같은데 R자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에요. 중력.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그럼 이제 중력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본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그때 유일하게 뭘 봐라? 질량을 봐라 라고 했었잖아. 이때 질량을 보는 거야. 자, 이때 보니까 질량이 어때? M, 2M으로 2배 차이 나는 거 보이지? 그러면 A하고 B가 있을 때 B가 어때요? 힘을 2배 더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B가 A의 2배. 맞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평면을 닿는 순간의 속력. 아까 뭐라고 했어? 속력은 뭐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시간이 지금 어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 지면에 닿을 때 속력도 어떻다? 똑같지. 1대1로. 그쵸? 똑같아요. 그러니까 A, B가 같다. 그 다음에 A하고 B의 가속도는? 가속도 아까 뭐라고 했어? 중력 가속도랑 똑같다고 했잖아. 속력 변화가 같다고. 그러니까 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보자고 했죠? 13번 문제가 아까 알려준 공식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h를 구하라고 했죠?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공식 쓰셔야 됩니다. 아까 알려준 공식. 오케이? 그거 힌트 줄 테니까 13번 한번 해보십시오.
30초 있다 할게요. 자, 오케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림은 물체가 HM 높이에서 질량이 M짜리, 2M짜리, 4M짜리 물체를 이제 각각 떨어뜨리는 거래.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높이가 H로 다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질량하고 상관없이 물체의 높이가 떨어지는 시간을 결정한다라고 아까 말했으니까 아, 얘네들은 다 어때? 동시에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위에 1번 보시면요. B는 몇 초 후에 지면에 이제 더 떨어지냐? 6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대. 그럼 6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모든 물체가 다 시간이 몇 초야? 다 6초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중력가 속도도 줬어요. G가 10이래요. 10. 그럼 G값이 1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러면 우리 H는 2분의 1 G, T 제곱이라는 아까 식을 알려줬잖아. 그럼 낙하 높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H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계산하시면 180이 나옵니다. 알겠지? 대입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물체 A, B, C의 속력의 변압이라고 하고 있잖아. 속력 변압이는 어떨까요? 저번에도 아까 말했듯이 그치? 1대 1대 1 중력과 속도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다 이렇게 돼야죠. 질량하고 상관없어요. 속력 변화도 그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중력과 속도 똑같이 받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변수죠. 3에서부터 5초까지 A의 이동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3에서부터 5초까지 A의 이동거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는 5초까지 이동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구할 수 있어요? 3초까지의 이동거리 구할 수 있죠. 그치? 5초까지 이동거리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래서 우리 5초까지의 H에서 3초까지의 H 값을 빼면 돼요. 대입해서. 그럼 그거 우리가 계산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G T 제곱이니까 5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G T 제곱이니까 3 제곱을 빼면 된다고. 그럼 이제 3초부터 5초까지 그 A의 이동거리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에서부터 5초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 걸린 시간 2초네. 에이 그럼 2초까지의 뭐야? 낙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식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죠. 근데 먼저 시간을 빼버리잖아? 먼저 시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먼저 시간을 빼면 요딴 형태를 지금 푸는 거야. 5초에서 3초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하고 제곱 빼기 제곱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요. 5초일 때 낙하거리, 3초일 때 낙하거리, 걔네들의 차이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오케이? 제곱 빼기 제곱이야. 그럼 뭐 그냥 금방 나오자. 그치? 5하고 25에서 9 나오니까 16 곱하기 5 나와서 80m 이렇게 풀립니다. 그치?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알려준 공식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연낙하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준 종이 있었죠? 이제 그거 가지고 합니다. 뒷반성아 깜짝거리지? 눈 아파? 눈뽕은 안 돼? 그래? 어때? 눈부셔? 괜찮아? 그래. 왜냐면 이제 여기다 쓸 거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지? 자, 우리 이렇게 수평방향을 던진 물체는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치?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을 수평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 아래 방향 있죠. 그쵸? 지표를 가리키는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진다라는 거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민다는 거야. 그럼 내가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밀려면 어때? 힘을 가해줘야 되니까 이쪽 방향에 뭐가 생겨? 속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음엔 힘을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을 어떻게 해요? 밀고 놓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는 힘을 안 받으니까 아까 봤지? 힘을 안 받은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고 했지? 등속 운동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 할까요? 앞으로 등속 운동 하겠지. 그럼 내가 얘를 던져보자. 진짜 앞으로 쭉 등속 운동 하는지. 쭉 어때요? 일로 쭉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됐어? 밑으로 떨어졌지. 그럼 이건 왜 밑으로 떨어졌을까? 나는 손을 놓는 순간 더 이상 힘을 안 줬는데 내가 손을 놓는 이유부터는 누가 자꾸 밑으로 당겨? 중력이 밑으로 당기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 앞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 그치? 그 운동에 대한 분석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운동이 바로 여기 있죠. 요 공입니다. 요 공이 졸라 많아서 그 밑에 있는 공 하나는 빼고, 알겠지? 빼고 그릴게요. 그럼 총 7개의 공이 나올 거예요. 7개의 공. 그래서 이 공을 1초 간격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아까도 봤잖아. 내가 이 공을 처음에 뭐 할 거라고요? 밀 거라고. 그치? 그럼 처음에 미니까 이 내가 미는 방향에 뭐가 생긴다? 속력이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수평 방향의 속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수평 방향의 속력. 좀 내릴까? 자, 수평 방향의 속력 보실게요. 이렇게 할게요. 수평 방향의 속력. 그리고 아까 우리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라고 했었지? 우리 등속 운동 같은 말로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다 같은 말. 자, 아마 책에는 등속 직선이라고 써있을 거야.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러면 이 수평 방향으로 내가 던진 속력을 임의로 그냥 잡을게. 알겠죠? 럭키 세븐 7m/s로 던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 제가 7m/s로 던졌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던질 땐 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민다 안 민다? 안 밀지. 그럼 계속 그 방향으로는 계속 속력이 얼마나 유지된다? 7m/s로 유지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속력이 7m/s다. 자, 쓰세요. 계속해서 얘의 속력은 7m/s로 갔겠지. 계속해서 이 물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나가는 속력은 7m/s로 계속해서 어때? 유지가 될 것이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밑으로는 왜 떨어지냐? 아까 밑으로 왜 떨어져?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떨어진다고 했지? 그럼 중력에 의해서 뭐가 생겨? 중력 가속도 생길 거예요. 그치?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잡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속력이 없겠죠? 아랫방향의 속력이. 근데 내 손을 떠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밑으로 뭐가 생긴다? 중력 가속도가 생겨. 그럼 이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비례해서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래프로 그렸죠? 1초가 지나면 1G가 되겠지. 아랫방향. 그럼 또 2초가 되면 어때? 또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2초가 되면 또 2G만큼 되겠지. 그럼 또 3초가 되면 어때? 계속해서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아랫방향은 또 3G가 되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꾸. 그리고 또 4초가 되면 4G, 5초가 되면 5G, 6초가 되면 6G, 7초가 되면 7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가면서 자꾸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쑥 이렇게. 우리는 이 아랫방향의 속력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연직 아래 방향은 누가 잡아당기냐?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뭐랑 같다? 등가속도 운동이랑 같죠. 그래서 아랫방향에서는 중력이 계속해서 잡아당기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랑 같아요. 등가속도. 근데 연직 아래 방향에서는 중력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랑 같다. 근데 이거 어디서 잘 보니까 무슨 운동하고 똑같아? 연직 아래 방향만 놓고 보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무슨 운동이랑 똑같아요? 자유낙하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우리 옆에 자유낙하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치?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고. 자, 자유낙하 할 때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잡고 있으니까 0이야. 그럼 1초가 됐을 때 얼마? 1G 되지. 2초가 됐을 때 얼마? 2G 되고요. 그치? 3초가 됐을 때 얼마? 3G. 4초가 됐을 때 4G. 5초가 됐을 때 5G. 6초가 됐을 때 6G. 7초가 됐을 때 7G. 이렇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잡았다가 어때? 툭 떨어뜨린 자연낙하하는 물체랑 어때요? 아랫방향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운동을 하지. 그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 수 있죠. 아, 자유낙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초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수평방향도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이 몇 초다? 7초예요. 그쵸? 내가 지금 이거 1초 간격으로 찍어본 거잖아. 근데 자유낙하도 7초. 얘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7초.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결국 뭐를 따져야 된다? 높이를 따지는 거야, 높이. 아, 지금 보니까 높이가 뭐를 결정한다? 떨어지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 알 수 있어. 자유낙하랑 지금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유낙하에서 이 높이가 시간을 결정했잖아? 근데 이 수평 방향도 어때? 던진 높이가 뭐를 결정하냐? 똑같이 시간을 결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크게 써보세요. 수평 방향에서 물체는 역시 던진 높이가 떨어지는 뭐를 결정하냐? 시간을 결정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역시 던진 높이가 떨어지는 시간을 결정한다. 자유낙하랑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유낙하와 동의.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누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던진 높이도 할 수 있어. 그럼 수평 방향에서 이 물체를 던진 높이를 계산해봐. 그럼 던진 높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아까 보니까 자유낙하랑 똑같잖아. 우리 자유낙하에서 높이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2분의 1 G T 제곱이라고 아까 알려주지 않았어?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요. 자유낙하랑 어차피 연직 방향에서는 똑같은 운동을 하잖아. 그래서 얘도 던진 높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똑같이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공식을 그냥 쓰면 돼. 그대로. 그래서 2분의 1 GT제곱을 넣으면 이 물체의 던진 높이도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럼 던진 위치로부터 어때?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쵸?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에 도달하는지. 그치? 이 거리 또한 문제에서 묻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 물체를 던지는데 그럼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물체가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 지면에 도달을 하겠냐. 이걸 물어볼 거라고. 오케이? 우리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수평 방향에서의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수평 방향에서의 이동거리. 수평 방향에서의 이동거리가 얼마니?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 근데 아까 이 수평 방향에서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어? 등속 운동한다 그랬죠? 그치? 이쪽 방향은 계속 얼마나 움직여? 7m/s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거속시 이거 중요하다고 알려줬잖아. 맨 처음에 잡아준 게 등속 운동 아닙니까? 거속시? 그럼 수평 방향에서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 내가 던진 속력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나?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던진 그 속력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등속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어진 식으로 대입하면 7m/s로 던졌고 그다음 떨어지는 시간 또한 7초였단 말이지. 그럼 얘네 둘을 곱하기만 하면 되지. 7m/s 곱하기 7초. 그럼 나로부터 49m 떨어진 거리에서 공이 멈추겠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네, 이거 제가 케이스로 이제 정리해 줄 테니까 노트로 할게요. 이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콜라보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네. 정리해 줄 테니까 그려볼게.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유낙하랑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던진 물체랑 콜라보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의 높이 둘 다 h, 둘 다 높이 h.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얘네 둘 다 연집 방향에선 어때? 똑같은 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자유낙하던 수평 방향을 던진 물체던 던진 높이가 뭐를 결정하냐? 시간을 결정한다. 이거 잊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얘네 둘 다 높이가 h니까 둘 다 걸리는 시간이 어때? 똑같겠다. 그래서 우리 자유낙하에서 걸린 시간이 t초래. 얘도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초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이 물체에 던진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자, 수평 방향에서 이 물체를 우리 V의 속력으로 던져볼게. 수평 방향에서 이 물체의 속력을 V로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던진 위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서 그치? 지면에 도달을 하냐.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VT로 계산하면 된다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물체를 던진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공이 멈추냐. 그걸 계산하라고 하면 VT 값을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던진 높이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2분의 1 gt 제곱으로 둘 다 똑같은 식으로 쓰면 돼요. 자, 둘 다 어차피 연직 방향에선 똑같은 운동을 하니까 둘 다 2분의 1 gt 제곱의 식을 써서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두고 얘 높이를 다르게 해볼게. 하나 V, 또 다른 하나 V 이렇게 두고 해볼게요. 하나 V, 또 다른 물체도 V. 하나는 높이를 EH로 잡고 하나는 높이를 H 반띵으로 잡을게. 그럼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 시간이 보여야 돼. 하나 높이가 H야. 하나 높이가 EH지. 그럼 시간은 몇 대 몇이야? 그게 나와야 돼. 거리가 지금 어때? 1대 2죠? 그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이라고 아까 알려줬어? 자연낙하랑 똑같다고 했었지. 거리의 비가 1대 2다. 그럼 시간은 뭐다? 거리에다가 뭐 씌우라고 했지? 루트 씌우라고 했죠? 그러면 시간은 뭐라고요? 1대 2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1대 루트 2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데 t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떨어지는데 얼마? 루트 2배만큼 걸린다. 이게 진짜 계리등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낙하랑 이런 걸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낙하부터 잘 적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떨어진 시간이 1대 루트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 던진 속력 곱하기 시간 얘가 요만큼 간 거리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VT만큼 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또 얘 V만큼 던졌는데 아까 시간이 얼마? 루트 2배만큼 걸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V 곱하기 루트 2겠구나. 이렇게. 그럼 또 있죠? 빼볼게요. 한 4가지 케이스 적어줄 테니까 다 쓰세요. 자, 이번에는 마중으로 던져봅시다. 자, 이렇게 마중으로 던질게. 하나 1H 잡고 하나 9H 잡아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V의 속도로 던지고요. 하나는 2V의 속도로 던져볼게요. 얘 또? 자, 이거 가지고 생각해야 돼. 지금 보니까 높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9죠? 그럼 높이가 1대 9면 떨어지는 시간은 몇 대 몇이다? 1대 3. 그치?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1t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t겠구나. 이렇게. 이걸로 아까도 계속 하자. 여기 얼만큼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하겠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기라고 했지? VT 쓰면 되고, 얘랑 얘랑 곱하기라고 했죠? 얼마? 6VT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거리가 1대 1 차이 나겠구나. 밝아요. 밝아. 그러면 진짜 찐 다이가거든요. 보세요. 자, V
하나 1kg, 하나 10kg. 어떻게 될까요? 질량을 바꿔서 질량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얘 질량이 1대 10이지. 근데 달라지는 거 있어? 질량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줘 못 줘? 못 줘.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시간을 내가 t로 줬잖아? 그럼 얘 높이 똑같으니까 질량은 상관없이 얘도 그냥 높이 어때?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시간 t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도 VT, 여기도 VT 차이 하나도 없고, 그쵸? 모든 게 다 똑같아. 완전히 쌍둥이처럼 움직여. 알겠지? 질량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못 주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를 봐야 된다? 대신 중력은 봐야죠. 그쵸? 중력은 달라요. 중력은 1대 10으로 달라요 라고 할 수 있어야지. 한 개 안 했네. 진짜 찐막. 진짜 찐막이야. 중간했어야 되는데. 자, 아까 똑같이. 자, 1H 질량 똑같아요. 그리고 던진 속력만 다르게 해볼게요. 자, 던진 속력만 다르게 해볼게. 질량 똑같아. 써줄게. 자, 1kg, 1kg. 오케이. 질량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 똑같고, 던진 속력만 1대 5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일단 시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높이가 똑같으면 시간 똑같다니까. 그럼 얘 그냥 t만큼 걸리는구나 라고 잡으면 얘도 어때요? 얘도 t만큼 똑같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일단 말을 해야지. 근데 아까 앞으로 던진 속력이 달랐죠? 하나 1V, 하나는 5V. 그쵸? 뭐가 달라진다? 거리가 달라지. 그치? 얘가 VT야. 얘는 5VT로 딱 5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거의 모든 케이스는 내가 다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풀 때 18 푸세요. 18. 18 보고 이제 끝낼게요. 이거 못 썼으면 내가 찍어서 올려줄게. 단톡에.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주원이 가야 된대. 주원이 가야 된대? 여기 규원이? 주원이 주원이 나서 가는데 다 가는데 아직 풀고 있어. 화학 반응식하고 기체만 둘 다 줬었거든. 네. 규원이는 어차피 내세도 거기 그래서 주원이랑 나는 셋은 너서 풀고 숙제를 줘. 숙제를 다섯 번 보낼게. 주원이랑 주원이는 먼저 했으면 다 하고 말인데 나빠 하고 주원이 빼고 여자 할 때도 다 가야 되는데 그럼 주원이만 프린트 풀고 그러지. 프린트 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숙제를 너가 해줘. 알았어. 근데 내가 찍었거든요? 단톡에 이제 올려줄 테니까 뭐 지울게. 못 사람 그거 봐. 알겠죠? 18 풀어야 돼요. 18. 18은 하나 더 있었는데. 18 하고 20번 딱 두 개.
같아요? 알겠죠? 지금 적어준 거 있잖아. 그거랑 노트에 잘 붙여서 알겠지? 까먹지 말고 계속 이제 풀 때 보면서 그 체화시키면 돼. 알겠지? 자연학하는 요것만 다 알면 뭐 다 통하니까 거의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 그 발령학교인데 그 학교 선생님들 뭐냐 공립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뭐 성이나 뭐 김구는 어차피 사립이라서 별로 의미 없잖아. 한일도 그렇고. 네, 한일 없네요. 그래서 중앙고랑 물곡고랑 김천여고랑 그 봤는데 김여는 그 선생님 원래 다 바뀐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영상 찍고 있어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대충 다 알긴 하는데 일단 보세요. 여기 자 가는 그 같은 높이에서 수평을 던진 물체 A하고 B가 일단 몇 줄 그어야 돼? 가장 먼저 그어야 될 거 뭐냐? 같은 높이예요. 같은 높이. 이 문제를 일단 보는 순간 같은 높이라는 키워드부터 읽어야 돼요. 이 높이가 똑같구나. 그러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어때? 똑같다는 뜻이야. 그치? 얘랑 둘 다 걸린 시간이 똑같다. 자, 하나를 t를 줬다. 그럼 나머지 하나도 t를 낸다. 이거예요. 그치? 둘 다 시간이 똑같으니까 이것부터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은 t다가 맞죠? t다. t보다 짧다 아니고 t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기준선 P를 지날 때 수평방향의 속력을 물어봤어. 자, 수평방향에선 물체가 어때? 던진 속력 그대로 유지함을 아까 보여줬지? 그치? 그러니까 A, 2V 유지해야 되고 B, 3V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겠어요? 안 같아요. 근데 같은 거 있죠? 어디가 똑같게? 연직방향 속력은 똑같죠. 둘 다 똑같은 자연학과 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맞게 고치려면 연직방향의 속력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알겠지? 연직 방향의 속력은 둘 다 밑으로 자연악하니까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높이가 같잖아. 그치? 같은 기준선을 계속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응? 그 다음에 틀려요. 자, 기준선 P를 지날 때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동그라미 쳐야죠. 자, 중력이 나왔다. 그럼 이제는 질량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럼 질량이 어떻대? 같대. 그럼 중력 어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맞다. 오케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죠? 좋아요. 20번까지 하면 이제 나머지가 숙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써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자. 질량은 A가 B의 2배래요. 여기 2m짜리라고 쓰고요. 얘 1m짜리라고 써놓고 들어가 보죠. 자,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높이가 결정한다고 했지. 높이 둘이 어때? 똑같지. 그러면 둘 다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어때? 같다는 뜻이에요. 둘 다 TT로 똑같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앞으로 간 거리는 누가 결정한다? 얘지. 얘랑 곱해서 아까 썼잖아. VAT였고 그치? 얘는 VBT 아닌가요? 그래서 VAT가 2D고 VBT가 3D래. 그럼 우리 TT가 똑같으니까 약분 치면 VA랑 VB가 몇 대 몇이다? 2대 3임을 알 수 있죠. 그쵸? 시간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디귿은 맞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은 틀렸죠? 아까 시간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질량이라고 했죠? 자, 얘 1m이에요. 얘 2m입니다. 얼마예요? 2분의 1배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다. 답은 디귿.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나머지 다 풀어오세요. 갑시다. 책 숙제 없고 요거 푸는 겁니다. 알겠죠? 야이씨. 누가 내놔? 더 뿌리래.